이제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법입니다. 조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건 전부 다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땅에 건축법만 가지고 건축법상 도로가 만들어지면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 있는데, 김대중 정부 이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데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도 있습니다. 보면 자, 개발행위 조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 제일 첫 번째 경사도, 두 번째 임목본수도, 세 번째 표고도, 네 번째 진입도로, 다섯 번째 배수로입니다. 이 얘기는 김대중 정부에서 국토의 계획과 이행하는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도시지역과 비도시를 합쳐갖고 국토의 계획과 이행하는 법률을 만들면서 이 준도시 지역과 준농림 지역을 관리적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개발행위 허가라는 걸 만들었는데, 개발행위 허가라는 걸 만드는 것 자체 뭐냐면 대한민국에 땅을 개발할 때 난개발을 방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개발을 그대로 두다 보면 어떤 식으로 땅이 황폐해지는지 모른다. 따라서 난개발을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어떤 땅을 개발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만들어 놓고,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개발행위 조건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경사도입니다. 경사도가 25도 이상 급경사지는 아예 개발하지 말고 그대로 둬라, 손대지 말아야 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더 강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용인시는 19.5도, 여주시는 21도, 어디 전라 광주시는 16도, 이런 식으로 경사도가 25도 이상이 돼서 경사도가 아주 심한 곳에는 개발하려고 손대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개발하지 말아라. 근데 25도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더 강하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용인시 다르고 수원시 다르고 평택시 다릅니다. 그러니까 16도에서부터 보통 보면 21도까지 각 지방자치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그런 정도의 경사진 데는 아예 개발의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임목본수도입니다. 임목본수도라는 얘기는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곳을 얘기하거든요. 나무를 심어도 시원치 않은데 개발한다고 나무를 몇십 년 된 나무를 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으로 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은 개발을 하지 말아라.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는 나무를 비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그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임목본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목본수도를 조사를 해서 임목본수도가 몇 프로 이상인 경우, 50%, 60% 이상인 경우에는 거기에는 개발의 허가를 내주지 말아라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도 정해져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임목본수도가 150% 미만, 100% 미만, 50% 미만 이런 식으로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가 표고도라는 겁니다. 표고도 일정 높이 이상에는 개발을 하지 말고 그대로 두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사도, 임목본수도, 표고도는 현황이 경사도가 많든지 그 다음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곳이든지 아니면 높은 곳에 있는지는 처음부터 개발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고, 경사도, 임목본수도, 표고도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는 땅이라고 하더라도 개발할 때는 진입도로를 어떤다? 개발자가 만들어라. 두 번째, 건물을 지면은 배수로가 있어야 되죠. 배수로. 근데
배수로를 만들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줬더니 저 위에서 동네에서 배수로를 그냥 땅으로 흘러내리려다가 밑에 논밭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야. 그거 방지해야겠다. 그러니까 진입도로도 개발자가 만들어야 되고 배수로도 네가 만들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조건이 개발행위 허가에는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에서는 건축법상 도로만 있으면 되지만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있다는 땅은 경사도, 임목버스, 표고도, 진입도로, 배수로까지 5가지를 다 보고 3가지의 조건에 맞더라도 진입도로와 배수로를 직접 만들어야지 건축허가를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개발행위 허가 조건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 바탕이 노란색으로 돼 있죠. 아까 노란색으로 낸 게 몇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바탕색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제가 보충해서 만드는 거고,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노란색이 아니고 그냥 바탕색인 거 그대로 제가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노란색 바탕이다 그러면 교재가 없는 것을 내가 보충해서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지금 이것도 노란 색깔이죠. 노란 색깔이면 교재에 없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 진입 도로는 시도, 군도, 농어촌 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 및 3의 기준에 따라 진입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도로법에 도로에 또는 농촌 도로에 건축법상 도로를 해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런 것이 붙여지지 않는다면 진입도로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2 및 3의 기준에 따라. 이게 개발행위의 조건입니다. 그럼 2 및 3의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2가 뭐고 3의 문제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2와 3입니다. 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층수 또는 주택 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넓이 또는 교통수단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건축법상 도로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도로의 넓이는 건축물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돼야 된다는 게 4m만 도로나 6m만 도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5,000제곱미터 이상의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는 6m 도로. 예를 들어서 어느 땅에 세대를 짓는다고 하면은 8m 도로 이렇게 건축법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공장은 얼마큼 짓는다 할 때는 8m 도로 이런 조건이 있는 그런 곳에 적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자 여기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서 2021년도에 개발행위 운영 지침이 조금 바뀐 것이 있는데 제가 이걸 보고 이거 개발행위 허가의 운영 지침이 많이 바뀌었구나 싶은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한번 개발행위 허가의 지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 교재에 있는 것은 저 보면 2009년도죠. 근데 이거는 2021년도죠. 이거는 교재에 없는 겁니다. 이건 제가 따로 개발행위 운영 지침을 그대로 옮긴 거고, 이거는 왜 하얀 바탕이냐면 이거는 개발행위 운영 지침이 있는 원본을 내가 캡처한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행위 운영 지침 있는 걸 그대로 옮겨온 거고, 아까 노란 색깔 있는 건 내가 글씨를 줄여서 내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노란 색깔인데, 이거는 하얀 색깔이라고 하더라도 개발행위 운영 지침을 그대로 내가 캡처해서 옮겨온 거예요. 중요한 거는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형질 변경, 토적 취지 분할, 진입도로는 건축법에 적법하되
도로 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는 지역에는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어떤 땅이든지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가 뭐냐면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그 건물에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뭐냐면 개발 행위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입니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개발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라고 얘기했죠. 아까 제가 지적법에 의해서 지목이 전부 다 몇 개라고 그러지? 몇 개죠? 28개인데 하나 늘었죠. 야영장. 29개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제가 지목은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목이 결정됐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지목이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있죠. 지목이 대지죠.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대지가 됐죠. 공장용지는 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공장용지가 됐죠. 그다음에 학교용지는 학교를 지었다는 얘기죠. 주차장 용지는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죠. 주유소 용지, 창고 용지인 이 땅은 전부 다 건물을 한번 지었었죠.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기반 공사는 이미 다 했었죠. 일반 농지나 임야하고는 다르잖아요. 농지는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농지가 됐는데 창고 용지나 공장 용지는 창고나 공장을 지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미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았었죠. 그리고 공장 용지나 창고 용지는 공장과 창고에 허가가 났었다 그러면은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다음에 창고나 공장으로 지어져 있다면 배수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전에 건축허가 받았던 땅은 또다시 개발행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따라서 자 보십시오. 따라서 지목이 대지, 공장용지, 학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인 경우에는 개발행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데 반대로 29개의 지목 중에서 이 5개를 빼놓은 나머지 지목은 반드시 개발행 허가를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발의 허가 시의 규제 기준은 기반시설 중심으로 진입도로, 수도, 배수로, 경관, 이해관계 보호. 다시 말하면 개발의 허가는 법도 다르고 담당자도 다릅니다. 아까 건축법에서는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조례로 정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낸다고 나와 있는지 그 법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건축법에는 나와 있죠. 개발행위에는 그런 법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자, 보십시오. 제가 어느 전원주택 단지가 나왔는데 그 단지 안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 건 대지고 아직 건물이 안 지어지기 때문에 전으로 나온 곳이 경매로 나온 곳이 있었어요. 그 전으로 나왔고 단지 안에 택지로 만들어 가지고 도로 포장까지 다 돼 있으니까 도로 포장도 돼 있고 뭐도 돼 있냐면은 배수로 설치도 다 돼 있죠. 근데 이런 땅이 경매로 나왔거든요. 한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가지고 담당 건축가한테 가서
제가 이 땅에 건축을 받으려고 할 때는 이 도로가 지목이 도로로 돼서 포장이 돼 있는데 지목이 도로로 돼 있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전으로 돼 있어요. 지목이 포장은 돼 있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내가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하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는 비도시 지역이고 동도를 이용해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으니까 우리 건축가에서 여기에 건축허가 신청하는 것은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신청서가 들어오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 담당자가 그런데 이 땅은 지목이 대지가 아니고 전이니까 그 서류가 우리한테 오기 전에 도시개발과로 먼저 가고 도시개발과를 통해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나서 다 돼야지 우리 건축가에다 마지막으로 넘어오는데 아마 도시개발과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 가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도시개발과에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보더니 도로 주인의 사용수당을 받아오십시오.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 동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적 있을 때는 또다시 사용수당 없이 해준다는 것이 조례에 나와 있는데 왜 사용수당을 받아오라고 했더니 그걸 깜짝 놀라서 그것이 조례에 있습니까? 예. 조례 몇 조에 있습니까? 하더라고. 예. 건축법 조례 제 27조에 있습니다. 아, 그렇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개발조례를 보는 것이 도시계획조례를 보는 것이 건축조례를 보는 것은 아닌데 도시계획조례에는 동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적 있을 때는 또다시 사용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없고 남의 땅을 이용해서 진입도로를 본다면 주인의 사용수당을 받아오게 돼 있으니까 당신은 사용수당을 받아오십시오. 주어도 다르고 이해가 가셨죠? 3-2-5입니다. 기반시설 김대중 정부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는 난개발을 방지하는 거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 기반시설을 비도시역에서 개발자가 만들 때는 개발자가 너희들이 만들어라 하는 의미에서 너희들이 만들어서 개발을 해라 이런 의미거든요. 진입도로는 건축법에 적합하게 확보를 해야 한다. 해당 시설은 이역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이건 뭐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보면 자 도로는 건축법상 노래 맞으면 된다는데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배수로가 없는 곳에는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도로가 없는 것도 건축 허가를 내지 않는다. 다만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하수도가 필요 없는 건물을 질 때는 하수 없어도 건축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인데 일반 주택이나 창고나 공장의 경우에는 배수가 필요하죠. 오수는 공공하수 처리 시설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지역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한다는 경우는 마을 하수도와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관로를 만들어서 하수도를 만들어 놓은 곳에 연결해야 되는 것이 배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공공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기 어려운 경우는 개인 해수도로를 만드는 걸 연결시켜서 공공하수도까지 연결시켜도 되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법상 도로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배수로가 만들어져야지 개발의 효과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나온 건 맞습니다. 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확보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냐 할 수 있다. 도로의 확보 기준은 아까 건축법상 도로의 기준을 적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까 2번, 3번이 있었잖아요.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해야 된다는 것이 2번이었었고 아까 3번은 규모가 큰 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춘 건축법상 도로의 규모가 커져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었었어요. 그러면 다음 하는 경우에 이의 도로 확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는 건축법상 도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다음의 경우입니다.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 아까 제가 건축법상 도로를 얘기할 때 지적도상 도로가 없어도 1962년도서부터 도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담당자 입에서 마을 안길이라고 얘기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마을 안길 목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 통행이 가능한, 그러니까 내 땅 옆에 마을 안길이 있든지 이런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업업 임명령 시설 부지 면적 1,000제곱 미만으로서 제1층 근린생활에서 1층 부지 면적 미만이면 농업인의 창고든지 어업인지 임업용 창고 같은 걸 지었을 때 1,000제곱미터면 300평이죠. 300평 미만의 창고, 농업이나 임업이나 어업의 창고 같은 걸 지을 때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개발의 허가에 인정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및 단독주택의 경우, 개인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개발의 허가 시에 인정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보시겠으면 광보탑, 철탑, 태양광 발전시설 이렇게 도로가 필요하지 않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번에 이거 생긴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 하수법이나 제29조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 설비의 사용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배수 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은 비율에 따라 그 설치 또는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어떤다? 분담해야 된다. 자 보십시오. 개발의 허가를 받을 때 내가 배수로를 만든다 그러면 그 배수로를 어디에 사용해야 돼? 공공하수도. 공공하수도가 어디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수로를 만들었지 하수도를 만들었죠. 거기다 연결시켜야 된다. 그런데 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배수로까지 연결시키기가 어려울 때는 개인이 만드는 배수로를 통해서 배수로를 연결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해서 또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배수로를 이용해서 연결할 때는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이해관계일에 협의를 해야 된다. 사용승낙을 받아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건축허가를 내주려고 했을 때 개발행 허가를 받을 때 개발행 허가 담당자가 배수로 사용승낙을 받아오십시오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서부터는 제가 원칙을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실전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뭐가 있죠? 토지가 돼 있죠. 그러면 여기 토지가 지목이 대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목이 뭐야? 임야일 수도 있죠. 임야. 그러면 여기가 도로 보면 도로고, 내가 여기에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는 내 땅에서부터 도로 뽑으면 도로를 연결시키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도로의 주인에게 뭘 받아야 돼?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맨 처음에 이것이 지목이 대지가 됐든지 임야가 됐든지, 지목이 대지가 됐으면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만 있으면 되는 거고, 임야인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 시에도 도로가 있으면 되죠. 그러면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맨 처음일 때는 지목이 대지든지 임야든지 이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갖다 주면은 배수로 사용을 가지고 오라 소리를 안 하고, 건축가든지 도시개발과에서 그냥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면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음 거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거. 이 땅은 지목이 임야였다가 여기 사람에게 사용승낙을 받아서 여기 뭐야?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여기 뭐야? 지목이 대지로 돼 있고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땅이 포장이 돼 있을 수도 있고 포장이 안 될 수도 있고, 여기처럼 이렇게 분할이 돼 있을 수도 있고 분할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토지 2가 있죠. 토지 2가 이게 만약에 대지라고 가정하십시다. 대지입니다. 대지면은 건축가만 가죠. 건축가에서 갈 때는 이 땅에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이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안 받아도 건축허가를 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자, 맨 처음에 이 땅 주인이 이 사람한테다 사용승낙을 해줬죠. 사용승낙서를 해줬을 때 이 사람은 자기의 돈에 사용승낙을 해준 돈을 다 받았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건축법에서는 자기의 땅을 2중, 3중으로 팔아먹는 거는 반대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목이 대주인 경우에는 동도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는 또다시 사용승낙을 받지 않는다는 걸로 해서 건축가에서 이제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런.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땅이 지목이 전이라고 가정하십시다. 전입니다. 그러면 이 전은 농지 전용 허가도 받아야 되고 개발이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거를 낙찰을 받아서 여기에 땅의 주인의 보면은 담당자가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그래? 안 받아오라고 그래? 여기는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집이 지어져 있는데 여기는 집이 안 지어져 있어요. 안 지어져 있는데 지목이 전인데 여기 보면 가서 보면은 여기 보면 포장이 돼 있고 지목은 변경 신청을 안 했으니까 옛날 지목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포장은 돼 있고 현황도로는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거를 우리가 경매가 나와서 낙찰을 받아서 여기를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면은 제일 첫 번째 뭐부터 먼저 받아야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면 개발행위 허가에서 건축법에서는
남의 땅을 이용해서는 뭐라 그러죠? 사용수당을 받아오라 그러죠. 그러면 담당자가 이거를 사용수당에서 받아오라 그래. 받아오라 할 수도 있고 안 받아오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비도시 지역에 건축법상 도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럼 이거는 만약에 비도시 지역이라고 가정하십니다. 의비의 지역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건축법상 도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황 도로가 있으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죠. 그런데 그럴 때 담당자는 이 땅 주인이 있죠. 이 땅 주인이 왜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거를 건축허가를 내줬냐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대부분이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에게 이 땅 주인한테다가 배수로 사용수당 받아오라고 얘기하면서 건축허가를 안 내줘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목이 전혀 아니고 대지인 경우에는 아예 도시개발과의 서류가 가지 않아요. 그냥 어디로만 가? 건축가로만 가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난적이 있을 때는 또다시 사용수를 받지 않는다 돼 있고 건축허가를 받으면은 배수로 사용수당을 본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의 사용수당을 받지 않고도 내가 여기다 집을 지으려면은 여기다 뭐를 연결시켜야 되죠? 배수로뿐만 아니라 수도도 연결시켜야 되죠. 그럼 수도과에서 여기가 개인은 남의 땅으로 되어 있죠. 남의 땅이니까 수도과에서 뭐야? 여기에 저기 뭐야? 수도를 넣어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 땅에 뭐야? 사용수당을 넣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럴 때는 건축법에 보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뭐야? 도로 사용수당 그러니까 수도 사용수당을 본걸로 된다. 이기 때문에 수도과에 가서 건축허가를 받았으니까 수도도 같이 허가를 받는 걸로 그러니까 수도를 놔주자면 그냥 놔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지목이 이게 대지가 아니고 전혀 임야에서 개발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사용수당을 받아오라고 그러고 도로 사용수당을 받아오라고 할 수도 있고 배수로 사용수당을 받아올 수도 할 수 있는데 담당자가 만약에 여기에 뭐가 있죠? 포장이 돼 있고 분할이 돼 있고 지목이 도로로 바뀌어 있다 그러면은 도로 사용수당을 받아오지 않고 배수로 사용수당을 받아오라고 그러고 포장이 돼 있지 않고 분할이 안 돼 있으면 담당자가 도로 사용수당 받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땅이 이렇게 여러 개 있고 여러 가지의 집이 많이 지어져 있는데 여기에 있는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되고 중간에 있는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경우에 집을 지을 때 여기는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데 여기는 건축법상 도로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집을 건축허가를 내주냐 안 내주냐는 얘기인데 여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1962년도서부터 마을 안길로 인정이 된다면 이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기왕 내주는데 만약의 경우에 여기 있는 이 땅 주인이 내가 여기다가 건물을 짓겠습니다 하게끔 되면 건축선 후퇴에서 도로를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 조건을 후퇴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 집이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주고 이 땅은 자기 땅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땅을 쭉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만큼을 어떤다? 도로를 낼 수 있게끔 요만큼의 자기 땅을 갖고 있는데 도로가 이것이 뭐야? 4m가 도로가 만드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수는 있습니다. 그건 담당자가 마을 안길이라는 경우는 그런 식으로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그런 식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을 안길에 실전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101번지가 있죠. 101다시 몇 번지가 있는데 여기 주변에 보면은 지적도상 도로가 하나도 없죠.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적도상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건축법상 도로가 필요한 것이죠. 건축법상 도로가 도로법인 도로와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101-8이지만은 여기에는 지적도상 도로는 없어도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난 쪽에 있는 이거는 이런 게 보면 현황 도로는 있는데 지적도상 도로는 하나도 없죠. 현황 도로는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렇게 현황 도로는 있고 마을에 이렇게 있는 수도 있던 거는 이거를 보고 담당 공무원이 마을 안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을 안길. 야, 마을 안길이라고 하기엔 의미는 쉽게 얘기해서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기 이전서부터 이런 마을이 만들어지고 이런 도로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후에 만들어진 건축법상 도로에 아니더라도 마을 안길인 경우에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이때 담당자가 마을 안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담당자가 뭘 하냐면 마을 안길인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는 여기는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걸로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이렇게 저렴한 그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우에 이런 마을 안길이 아닌 경우에는 담당자 절대로 건축법 44조에 있는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없는 걸로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경우 마을 안길인 경우에 출입에 지장이 없는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44조에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얘기했는데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마을 안길인 경우. 담당자가 마을 안길인 경우에만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걸로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렇게. 이 땅도 마찬가지로 이런 땅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죠. 집이 져져 있는데 여기 지적도상 도로 하나도 없잖아요. 지적도상 도로는 요거 하나요. 여기 누가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자기 따라서 도로 폭을 할 수 있게끔 여기 뭐야? 건축선으로 해서 요만큼을 빼게끔 만들어서 요만큼만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게끔 했고 나머지는 지적법상 도로 한 개도 없죠. 없어도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이게 왜 내주냐? 뭐 때문에? 마을 안길로 봐. 아까 개발행위 허가에서도 마을 안길인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 없이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개발행위 허가 지침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는 배수로 동의서 안 갖고 오라고 해. 응? 그때 배수로 동의서 안 갖고 오라고 해. 아니 그러니까 마을 안길이라고 하는 것을 마을 안길이냐 아니냐는 담당자의 주관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주변이 전부 다가 지적도 없이 마을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는 99% 담당자들이 아 여기는 마을 안길이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축물 관리자는 이렇게 있는 겁니다. 지적성 도로가 없어도. 무엇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고 인정해줬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그 마을 안길에 해당하는 전담이 나와도 사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무조건 OX 논리를 보지 않고 가능성이 있다. 설득을 잘 해서 마을 안길이지 않느냐 이렇게 설득을 잘 해야죠. 근데 이제 대부분에는 그 건축 담당자들은 이렇게 마을 안길을 이렇게 해주는데 개발행위 허가 담당자가 마을 안길에 대한 것을 잘 이해 못하는 담당자들은 개발을 이제 이 마을 안길에 있는 땅도 보면 대지로 된 것이 그 전으로 돼 있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대지가 아니고 전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개발 담당자가 건축가 담당처럼 이건 마을 안길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인정하는
잘 아는 개발 담당자는 문제를 안 하는데 그런 걸 잘 모르는 담당자는 아예 사용수사 받아올게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담당자가 있는데 그런 담당자는 이렇게 이건 마을 안길이니까 같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하는 거를 담당자를 좀 설득을 시키면 건축가 날 수도 있다는. 자, 이 땅입니다. 여기에 이 땅이 있고 여기 이제 지목이 임야가 있는데 이 주인이 나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예전에 여기 있는 땅 주인들이 여기에 도로를 내면서 여기 이렇게 도로를 내면서 여기 땅 있죠 이렇게 땅 주인들이 여기 도로를 내면서 산 37-1번지에 있는 이 주인한테다가 같이 우리 돈을 내서 이 도로를 뭐야 같이 만드십시다. 이 분은 여자분인데 난 지금 뭐 그거를 필요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나는 안 할 테니까 당신들끼리 하십시오 해가지고 알았습니다. 이거 이 땅을 이 사람들이 사서 도로 사용 승낙을 받고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여기에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지었다. 지었는데 여기를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2011년 5월 11년 이후다 보니까 여기를 뭐야? 도로대장에 올렸어요. 도로대장에. 그럼 이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는 거 이거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옛날에 이 사람은 돈을 안 내고 그냥 훔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절대로 해주면 안 된다. 하다 보니까 도로는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으니까 도로대장에 또다시 뭐 사용성을 엎어도 된다는데 담당자가 뭘 갖고 걸었나 하면은 좋다. 이 도로 이렇게 도로대장에 올라가서 도로 인정하는데 배수로 사용승낙 받아와라 이런 거예요. 배수로 사용승낙을 받아오라 그럴 때 이 도로를 위해서 배수로 사용승낙을 해야 되는데 여기 옆에 보면 실질적으로 물이 흐르는 구가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배수로 사용승낙은 내가 도로 때 밟을 게 없잖아. 내가 여기서 건물 짓는 거는 이쪽으로 배수로로 직접 빼겠다. 그러니까 개발허가 담당자도 브레이크를 못 거는 거야. 그렇게 됐네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해서 시청할게 해갖고 이거는 배수로를 이쪽으로 빼겠다는 조건 하에 개발의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건물이 지어져 있고 여기 물이 흐르는 구거고 이건 뭐야? 도로법위반 도로입니다. 도로법위반 도로가 여기까지 이렇게 건축법상 도로로 연결시켰죠. 이 건축법상 도로로 됐으니까 이 땅은 건축법상 도로로 연결됐는데 담당 주인이 배수로 사용수나 나 배수로 여기다 연결시켰다. 694-1번지가 지목이 지금 전으로 돼 있죠. 전으로 돼 있는데 지목이 전인데 여기 건물이 지어져 있죠. 건물이 지어져 있고 건축물 관장이 지어져 있죠. 그러면 이 건축물 관장이 있으니까 이 건축물 관리장을 가지고 가서 지적과에 가서 이거를 지목을 대지로 바꿔주십시오 하면 대지로 바꿔주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목을 가지고 이 옛날에 허가가 났는데 이게 보면 21년도인데 이제 옛날에 허가가 났죠. 농지전용 허가가 나서 건물이 다 지어져 있죠. 지목을 가지고 가서 지적과에 가서 대지로 바꿔주십시오 그랬더니 바꿔준다고 하면서 농지 전용 부담금 내려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가끔가다. 농지 전용 부담금은 농지 전용할 때 내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건축물 관리장이 있다는 얘기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났죠. 그러면
농지 전용 부담금 냈다는 얘기거든요. 지목을 변경할 때 농지 전용 부담금 내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뭘 하는 거죠? 지목 변경을 신청하는 거죠.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건물이 지어지면 지적과에 가서 지목 변경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 땅 주인이 지목 변경 신청을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대로 돼 있죠. 그러면 현재 낙찰을 받았으니까 주인이 바뀌었죠. 주인이 다시 가지고 가서 건축물 관리장을 가지고 가서 지목 변경을 해달라니까 해주는 담당자가 있는데 가끔 가다가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십시오 하는 담당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설득을 해야죠. 설명을 해야죠. 나는 이미 농지 전용 부담금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내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미 예전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으니까 낸 거고 나는 지금 농지 전용 허가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뭐 해달라? 지목 변경을 해달라. 지목 변경을 하는데 왜 농지 전용 부담? 농지 전용을 받을 때 농지 전용 부담. 그 부담함을 얘기할 줄 알아요. 다만 이렇게 해서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이 건축물이 경매로 나왔을 때 여기 옆에 그럼 여기 현황도로를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집이 있고 이렇게 현황도로를 쓰고 있는데 이 현황도로에다가 흙을 한 채 갖다 놨어요. 그런 거예요. 가격이 떨어진 거거든요. 낙찰을 받고 흙을 치우라고 해서 흙 치워가지고 우리가 제3자한테 팔고 지목도 전을 뭐를 바꿔서 대출 바꿨던 겁니다. 건축법 적용의 완화와 담당자의 주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읍 이하의 지역, 면 지역에서는 건축법 44조, 4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땅이 여기 땅이 이 땅이 보면은 여주군 가남면 심상리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고 여기에 보면 현황도로가 있고 이렇게 현황도로 있고 지적주상 도로가 없죠. 없어도 건축법 44조와 4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를 건축허가 내주는 걸로 약속을 받고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내고 얼마 있다 보니까 뭐냐면은 남읍 심성리로 바꾼 거예요. 면에서 뭐예요? 읍으로 승격되다 보니까 아까 읍 이하의 지역은 44와 4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읍 이하에다가 면이었다가 지금 읍으로 승격이 됐죠. 그러면 이제는 44조, 45조를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44조와 45조를 적용하느냐 이렇게 봤더니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할 것을 적용하게끔 요청하면은 완화해서 건축 허가를 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무조건 완화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달라요.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비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게 읍이하라도 면이고 리잖아요. 보면 가나무 심성 리잖아요. 리니까 제가 보기엔 읍이라고 해도 리니까 해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다르더라고요. 리에서 이번에는 동물로 승격이 된 거예요. 보면 우만 리인데 우만 동으로 승격이 됐어요. 우만 동으로 승격됐고 여기에 도로에 의해서 여기 뭐야? 집도 지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도로가 있고 여기 임야가 있고 도로가 있고 요 가운데 요거는 국어예요. 그리고 여기 집이 지어져 있죠. 동도를 연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 여기에
집을 짓는 것은 별로 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도시지역으로 바뀌었고 동으로 됐기 때문에 6m 도로를 확보해야 하며 토지사의 정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도로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국어가 돼 있죠. 그러니까 허가를 내다가 안 내줘갖고 할 수 없이 여기 이마에 사용 승낙을 받아서 여기 도로 포장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개발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땅을 그래서 나눠주고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이렇게 나눠주고. 즉 이게 있는 거라면 미만의 지역이어서 읍으로 성격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담당자가 아까 집이 이렇게 지어져 있었죠. 도로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를 이용해서 다른 집이 지어져 있으니까 완화해서 적용해 준다고 해갖고 그냥 건축허가를 내주겠다고 할 수도 있는데 담당자가 집이 하나도 없죠. 새롭게 다 돼 있죠. 그리고 뭐 동으로 돼 있다 보니까 못 해주겠다. 동으로 돼 이게 동으로 바뀌었으니까 도시지역이 됐으니까 못 해준다. 무조건 사용수당을 받아와라.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 땅을 보십시오. 여기에 집이 있죠. 집이 있고 여기 뭐야? 현황도로가 있죠. 여기는 마을 있고 여기에 보면 마을에 있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보면 이게 지적도상 없어서 마을 안길입니다. 이거는 동네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을 안길을 딱 벗어나서 쭉 보면 딱 한 집이 있는 겁니다. 한 집이 있는데 여기 보면 뭐예요? 여기에 요 도로인데 여기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죠. 여기 똑같이 지적도상 도로가 없어도 여기 보면 집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 현황도로를 가지고 마을 안길로 봐가지고 건축허가를 살해해 줍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서부터 요 동네가 있는 쪽을 딱 벗어나서 여기 집이 하나가 있는데 이 집이 하나가 있는 쪽에는 지적도로가 없고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현황도로가 있는데 건축허가를 내주냐? 내가 여기 담당 여자를 만나러 갔어요. 보면 여기 보면 건축물 관장이 있는데 이게 이 건축물 관장이 있는 건물인데 건물을 언제 받나 했더니 1917년도에 지어졌더라고요. 그런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한테다가 미만의 지역에서 출입의 지장이 없으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 공무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축법에 의해서 미만의 지역에서 출입의 지장이 없든지 44조와 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했으니까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담당자로서 건축 담당도 하지만은 개발의 허가도 담당도 제가 같은 담당입니다. 근데 건축법에서는 이하의 지역들이 44조, 45조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줄 수가 있는데 지금 사장님이 얘기하신 이 땅은 전이기 때문에 개발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개발의 허가를 받을 때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건축법 3조 적용 제외 지역, 그러니까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는 44조와 45조를 적용, 미만 지역 44조, 4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거기에 대한 답변인데 보면은 건축법 3조 적용 외 이항에 이거 적용 제외이나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발행위 우건점 지적. 하지만은 건축법에 의해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읍면의 읍이하의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을 44조와 45조를 적용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데 지목이 아니다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따라서는 도로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전이기 때문에 못 해주겠다. 이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같은 땅이라도 개발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땅이 있고 개발의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땅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다섯 가지 대지, 공장용지, 학교인지, 창고인지, 주유소인지는 개발의 허가를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민만의 지역에 저렇게 뭐야 있다 그러면 도로가 있어도 도로만 있다 그러면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건축 허가를 내준다고 하는데 지금은 지목이 전이다 보니까 뭘 받아야 돼?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개발행 허가 시에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라 개발행위 운영 지침에 따라 도로 관련 법규를 적용해야 되니까 사용승낙을 받아와라. 이렇게 해서 못해준 건데 사실 이것도 내가 조금 더 설득을 시킬 수가 있기는 있는데 여기 저기 땅 주인이 나보고 부탁한 게 담당자고 싸우지 마라 주십시오. 괜히 하게끔 되면 나중에 잘 될 것도 승진해서 안 해주니까 말아주십시오. 그건 제가 이 정도까지만 갔다가 담당자가 안 해준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해달라고까지 못했는데 아까 개발행위 운영 지침이 있죠. 개발행위 운영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행위 운영 지침에는 뭐라고 하냐면 건축법에 의한 도로를 적용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을 적용해야 된다 그랬죠. 건축법에 3조에는 44조와 4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건축법이 있죠. 그걸 전화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도로가 없어, 현황 도로가 없었을 때면은 그 담당자 말이 맞지만은 매 10년 전부터 이렇게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도로가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해줄 수도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서부터는 강의가 끝날 때까지 전부 다 실전 사례만 갖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정리하자면은 어떤 땅에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를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연결시켜야 됩니다. 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건축법 3조에 적용 제외도 있고 44조에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도 있고 45조에 조례에 의해서 사용성을 안 받는 것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개발행위 운영 지침에서는 배수로 사용승낙, 도로 사용승낙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가지고 따지지 않으면 허가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토지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토지는 제일 먼저 그거부터 구별해내십시오. 아, 이거는 개발가에 가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땅이다. 이거는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고 건축가에서 건축법만 통과되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이다부터 먼저 구별해내야 되는데 앞으로도 실전 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전 사례를 놓고 OX 논리를 보지 말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제일 마지막에 담당자의 주관도 있다. 그러니까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예전에 한 번은 안해주가 울산에 있는 땅이었는데 그 위에 절이 있었거든요. 한 7, 800m 위에 현황 도로가 한 2m, 2m 50 되는 것이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절대로 안 내주더라고요. 난 그거 있으니까 내달라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하다가 안 됐는데 1년 있다가 그 제가 울산에 있는 애가 나한테 전화가 와서 교수님 담당자가 바뀌었는데요. 바뀌고 난 다음에 가서 신청했더니 조금 기다려 보라고 해서 회의해본다 그러더니요. 해준다 해서 그 건축허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OX 논리만 무조건 보고 된다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마지막에 아까 보면 건축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조례가 있고 제일 마지막에 담당자의 주관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담당자의 주관이 바뀌면은 안 됐다가 일도 하느라 걸립니다. 실전 사례가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다른 또 사례를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번 쭉 보시죠. 우리 보시게 보면 이 사례가 한 8, 90개가 있어요. 8, 90개가 다 있는 걸 가지고 쭉 보시면 아 담당 공무원들이 이럴 때는 해주고 이럴 때는 안 해주는구나. 아, 중간에 이럴 때는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구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